오늘 뉴스는 연예계 소식이지만 그냥 가볍게 넘기기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웃음으로 익숙한 얼굴,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연예인 개인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해볼 지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보지 않고 사실 위주로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과거의 갈등을 다시 꺼내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고 이에 대해 박나래 씨 측은 이미 해명했고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장과 반박이 엇갈리면서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논란이 다시 불거진 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라고 밝힌 인물들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과거 함께 일하던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다시 언급하며 단순한 불화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공개되면서 이미 한 차례 지나간 듯했던 논란이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 그리고 과거 함께 일했던 전 매니저들, 여기에 이를 보도한 언론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갑질 의혹이 다시 거론된 이유입니다. 전 매니저들이 말하는 핵심은 단순히 감정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업무 범위를 넘는 요구가 있었고 사적인 지시도 잦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부 주장에서는 금전 문제와 관련된 의혹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불법적인 일이 있었던 걸까? 아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까지는 어디까지나 주장과 반박이 오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확정된 판단이나 법적 결론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미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전 논란 당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고 정리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더 이상의 왜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폭로 예고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전 매니저들은 아직 다 말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추가 폭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나래 씨 측은 이미 해소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예계에서 매니저와 연예인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부 문제로 조용히 정리되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불거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뒤에야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그런 흐름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폭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잘잘못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뉴스 해설에서는 감정보다는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박나래 씨는 이미 설명이 끝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인식 차이가 바로 이번 논란의 핵심 갈등 지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건을 단순히 흑백으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박나래 씨의 현재 행보입니다. 논란이 다시 확산되자 방송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태를 더 키우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왜 바로 법정으로 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때는 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연예계에서는 특히 이런 선택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뉴스가 조금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이야기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직장 내 관계, 권한과 책임의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과 연결돼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힘을 갖게 되는 구조,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은퇴 전 직장 생활을 돌아보게 만드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예 뉴스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시면 좋은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장과 사실의 구분입니다. 둘째는 법적 판단 이전의 단계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뉴스를 보시면 훨씬 차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 폭로가 실제로 이어질지 아니면 법적 절차로 바로 넘어갈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쪽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장은 강하고 반박도 분명하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추가로 공개되는 내용이 있는지
공식적인 판단이 나오는지에 따라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남겨둔 뉴스 원문 링크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담긴 표현과 흐름을 직접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이어질 소식도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예계 논란, 왜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까요? 연예계에서 불거지는 갈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부 문제처럼 조용히 지나가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이 일반 직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과 매니저, 스태프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 관계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개인 생활까지 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감정의 문제와 업무의 문제가 섞여 복잡해집니다. 이 구조가 논란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비슷한 사례들.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 연예인들이 비슷한 논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정리된 문제라고 밝혔지만 상대방이 다시 입장을 내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대중은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쪽은 부당한 대우였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오해이거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사건은 점점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논란의 상당수가 법적 판단 이전 단계에서 여론으로 먼저 소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박나래 씨 사례 역시 이 흐름 안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문제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십니다.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다시 말하는 걸까?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도 자주 나왔던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힘의 차이 때문에 문제 제기가 어려웠을 수 있고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뒤에야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과거보다 발언이 쉬워진 영향도 있습니다. 이렇듯 왜 지금이냐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을 볼 때는 시점만으로 옳고 그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이 연예계 논란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대중은 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 연예계 논란의 또 다른 특징은 정보가 조각조각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모든 사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추가 입장, 반박,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나 독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건 구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볼 때는 누가 더 강하게 말하는지보다 어떤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 점은 박나래 씨 논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박나래 사례를 다시 보면 보이는 공통점. 박나래 씨 사례 역시 과거 갈등 해명 재점화 법적 대응 검토 이런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른 연예계 논란들과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주장과 반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특정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과거 사례들이 보여준 공통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시면 좋은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바로 결론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뉴스를 훨씬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박나래 씨 논란을 계기로 연예계에서 반복되어 온 비슷한 갈등 사례들의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라는 구조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추가 공개 내용과 공식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정하기보다 차분하게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연예계 논란이 법으로 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 연예계 논란이 언론 보도 단계에 머물 때와 법적 절차로 넘어갈 때의 가장 큰 차이는 기준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여론의 기준이 아니라 증거와 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말의 강도나 감정 표현은 법정에서는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누가 더 억울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논란들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보통 어떤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까? 이런 유형의 논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명예훼손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둘째는 업무상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넘어섰는지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금전 문제입니다. 횡령이나 부당 사용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통장 내역과 회계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말로만 다툴 수 없는 영역입니다. 폭로한 쪽과 반박한 쪽,
법에서는 어떻게 볼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용기 내서 말한 사람 말이 더 신뢰받지 않을까? 하지만 법의 판단은 감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폭로를 한 쪽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박하는 쪽은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다툼으로 가면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연예계에서는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결 결과는 보통 어떻게 나올까? 과거 사례들을 보면 결과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 일부 주장은 인정되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완전한 승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쌍방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논란은 컸지만 법적 결론은 조용히 끝나기도 합니다. 대중의 관심과 법원의 판단이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셋째, 한쪽의 주장이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폭로한 쪽이 책임을 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은 항상 양날의 검이 됩니다. 박나래 사례에 적용해보면 박나래 씨 사례를 이틀에 대입해보면 현재는 아직 법적 판단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장과 반박이 언론을 통해 오가는 상황일 뿐입니다. 아직 법원이 사실을 가려준 단계는 아닙니다. 만약 법적 절차로 간다면 말보다 기록, 기억보다 증빙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뉴스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뉴스를 보실 때 누가 더 맞는지 빨리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연예계 논란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편안한 시청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예계 논란이 법으로 가면 여론이 아니라 증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박나래 씨 사례 역시 아직은 결론을 말하기 이른 단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기사 내용과 공식 입장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남겨둔 뉴스 원문 링크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법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뉴스가 훨씬 차분하게 들어오실 겁니다. 명예훼손,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명예훼손이라는 말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짓말만 하면 처벌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명예훼손을 헷갈리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과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눠서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경우 사실인데 왜 문제가 되지? 이 질문을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개인의 명예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과거를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도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서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즉, 사실 여부보다 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말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이 점이 명예훼손 판단의 핵심입니다. 거짓말이면 무조건 처벌될까? 거짓 정보라면 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상대방의 평판을 해쳤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특히 언론, 방송, 온라인 글처럼 많은 사람이 보는 공간에서의 발언은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책임도 더 무겁게 봅니다. 공익 목적이면 괜찮을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공익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지만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란 개인의 사생활 폭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안전 문제, 공공의 피해와 연결된 사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나는 공익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공익성이 있었는지, 표현 방식이 필요 이상으로 과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연예인에게는 기준이 다를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연예인은 공인이니까 좀 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연예인은 일반인보다 공개 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생활이나 의혹이 마음대로 공개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예인도 기본적인 인격과 명예는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공익성과 사생활 침해 사이의 경계를 아주 세밀하게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박나래 사례와 연결해보면 박나래 씨 사례처럼 주장과 폭로, 반박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명예훼손 문제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특히 사실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더 그렇습니다. 만약 주장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폭로한 쪽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부분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공익성과 표현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는 양측 모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왜 공개되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자극적이라고 해서 바로 믿거나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논란이 나오는 뉴스일수록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거짓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왜, 어느 선까지 말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그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박나래 씨 논란 역시 이 기준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하기보다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기사 내용과 실제 표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남겨둔 뉴스 원문 링크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명예훼손 기준을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뉴스가 훨씬 뚜렷하게 보이실 겁니다.